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달에 본 시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산 A의 정상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둘레에 대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킬로미터 단위, 수십 미터 단위, 기온이니까 다음과 같이 도시를 사용을 했네요. 기억선지부터 봅시다. 호수의 둘레는 최대 수심보다 작냐라고 물어봤고요. 킬로미터이니까 이걸 미터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미터가 되는, 1000을 해줘야 되는 거죠. 1000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호수의 둘레는 최대 수심보다 작은 게 아니라 훨씬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최대 수심을 나타내는 단위는 미터네요. 국제 단위기에 따른 길이의 기본 단위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디귿선지 기억은 기본량 중 온도에 해당한다. 맞는 선지에 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표는 달과 세슘 원자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달은 반지름이 약 1737km이다. 망에서 다음 망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을 했고, 세슘 원자는 피코미터 단위로 다음과 같이 나왔고, 빛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값을 다음과 같이 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공간 규모는 달이 세슘 원자보다 크다. 반지름이 얘는 킬로미터 단위로 나왔고요. 피코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이 세슘 원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니은선지 망원경으로 관측하기에는 세슘 원자가 달보다 적합하냐? 아니죠. 세슘 원자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가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기억을 이용한 시간 측정 방법이 니은을 이용한 시간 측정 방법보다 정밀하냐? 정밀도로 따지면 니은이 훨씬 더 정밀하겠죠. 그래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신체를 이용하여 책상의 너비를 추정하는 활동을 하였고요. 학생 A, B, C가 나누는 대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최대한 벌렸을 때 거리를 한 뼘이라고 합시다. 한 뼘의 길이가 20cm인 선생님의 손으로 재어보니 책상의 너비는 3뼘보다 크고 4뼘보다 작다 라고 줬네요. 이 책상의 너비를 먼저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20cm라고 했기 때문에 3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60cm가 되겠죠? 그리고 4뼘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80cm보다 작은 게 맞는 말이 되겠고, 한 뼘의 길이가 15cm인 손으로 너비를 재게 되면 4뼘보다 클 것이다. 4 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60cm보다 크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이것 또한 맞는 선지. 최소중큼이 1mm인 줄자를 이용하면 책상의 너비를 더 정밀하다. 그쵸? 정확한 단위가 다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다음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에서는 빛의 색이, 온도 등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것을 신호라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아날로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연의 신호를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서 활용하기 위해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걸 우리는 센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2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DNA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눈 대화이다.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가 되죠. 다음과 같이 5탄당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끝에 하나는 H, 또 하나는 OH가 달려져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고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으로 4가지 종류에 해당을 합니다. DNA의 단위체는 당인산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져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을 한다 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모두 다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혈당 측정기는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라고 하였고요. 소량의 혈액을 시험지에 묻힌다. 그러면 효소와 반응해서 전기신호가 수치로 변환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기억선지에 기억은 기본량이냐 농도라고 했네요. 농도는 뭐에 해당해요?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와 질량이 둘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량으로 유도되는 유도량에 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을 구성하는 원소에 효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HON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가 포함된다라고 가시면 되겠고,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디지털 정보이다. 네. 값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해당을 합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그림은 기억, 니은, 디귿의 스펙트럼을 나타냈고요. 기억은 연속 스펙트럼이었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방출에 해당을 하였고, 디귿은 흡수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열등, 별 S, 수소기체 방절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것이고 별 S 같은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수소기체 방절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백열등이다. 맞는 선지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니은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별 S의 구성성분에 수소가 포함되냐? 지금 다음과 같이 선의 위치가 동일하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원자 A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고요. 안쪽에 몇 개 있다? 2개가 위치한다.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5개가 있네요. 따라서 원자 A라는 친구는 7번인 질소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의 껍질 수는 껍질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해당하니까 이건 2개인 거고요.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7개. A는 최외곽의 전자의 숫자가 5개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에 해당을 하니까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에 해당을 합니다. 9번. 다음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쿼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는 어쿼크하고 다운 쿼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는 어쿼크, 다운 쿼크, 어쿼크 중성자는 다운, 업, 다운으로 다음과 같이 합쳐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전자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건 38만 년 시점에 대한 이야기, 헬륨 원자핵은 이제 3분 시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제 가시면 되겠죠.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는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다음과 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다시기가 가시기보다 높다는 틀린 선지. 기억은 쿼크로 구성되어져 있죠. 네, 업다운 컵투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 라시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물어봤고요.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것이냐? 다음과 같이 12대 1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수소 하나의 질량은 1, 헬륨 하나의 질량이 4기 때문에 12 곱하기 1대 1 곱하기 4가 되므로 질량비는 약 3대 1이 된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고요. 온도가 T이고 농도가 각각 4, 8, 10이라고 줍니다. 농도가 증가했을 때 밀도 값도 증가했고 가설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네요. 크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니은은 밀도는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네, 맞는 말이죠. 온도가 T이고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밀도는 1.09%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지금 보니까 온도가 T도이고요. 소금물의 농도가 10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사이값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1.09보다 큰 게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서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맨 처음에는 성운의 수축이 되고 회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시 태양과 원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원반에서 미행성체들끼리 서로 부딪히니까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나가 이제 3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순서는 나 순서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고 가에서 성운 중심부의 밀도는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표면 온도는 계속 상승하였냐라고 했고 기억이 현재가 된대요. 그러니까 원시지구에서 현재까지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어떻게 됐냐면 온도가 떨어졌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지각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한다는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그러면 별 S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별의 내부 구조이다 라고 했고요.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수소와 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쪽에 철이 만들어지고 바깥쪽에 수소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수소가 되는 게 맞고요. 질량은 별 S가 태양보다 작은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별의 진화 과정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 별 S가 이후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냐? 그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산탄수질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외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를 물어봤고요. 산소는 2, 6에 해당하는 거고 수소는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이 기억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라는 건 최각에 있는 전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억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질량비가 가장 크다. 기억 같은 경우에 이제 산소에 해당하는 거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했어요. 그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에서 제일 많은 거는 철, 산, 규, 마로 우리가 외웠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에 해당을 한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 디귿선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는 주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맞죠? 탄소 같은 경우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이네요. 알칼리 금속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바로 가주시면 되겠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액성을 확인하는 거죠.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무색, 붉은색이 나타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쌀알 크기로 다한 것을 이렇게 떨어뜨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 물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 것이고 붉은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염기성을 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질량이니까 M이라고 우리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M이라고 하는 금속에 물이 반응을 하면 MOH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그래서 모두 같은 쪽인 1쪽에 해당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수소는 기억에 적절하고요. 반응 후 세 개의 비커 속의 수용액 모두 염기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뭘 통해 알 수 있다? 색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은 3주기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 XL에 대한 자료이다. N은 3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고 했고요. B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고 M호는 하나, 둘, 셋, 3개죠.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냐면 1대 2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의 이온 B는 2대 1이다 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N은 2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B-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쵸?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경우 N주기의 금속은 누구처럼 된다? N-1주기의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것이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N주기일 경우에 N주기의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주기니까 얘는 2주기의 18쪽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것이고 얘는 3주기니까 3주기의 18쪽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X의 수용액을 물어봤고 이건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도노성이 나타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B는 17쪽 원소이다. B 같은 경우에 전자 하나를 얻은 거죠. 2, 8, 7이기 때문에 이건 17쪽이 되는 것이고 X의 화학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A는 하나 있고 B는 몇 개? 2개씩. 그래서 1대1의 개수비로 다음과 같이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A2B가 아니라 A, B2로 나타나야 돼서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16번입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비출침 부분에 해당하는 세 가지 원소 X, Y, Z다 라고 했고요. 지금 봤을 때 이제 규산염 삼연체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에 규소가 있는 것이고 끝에 산소가 있는 거죠.
따라서 X의 위치가 산소에 해당을 하는 거고, 원자 번호는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Y고 여기가 Z에 해당을 하겠죠. 따라서 X는 산소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감남석의 결합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외웠던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남석 같은 경우에는 규산염 삼연체가 뭐일 때? 독립형일 때라는 말을 우리가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의 결합 구조와 같냐? 아니요. 같지 않고 독립형이다 라고 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에 해당돼요? 복사슬 구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럼 복사슬 구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감남석이 아니라 사실은 각섬석이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갑상선일 때가 보니까 복사슬 구조에 해당을 하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요거 하나만 물어봤으면 이거는 단사슬이다 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고, 단사슬의 경우에는 누구다? 휘석이다 라고도 이제 물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Z2 분자 내에서 공유하는 전자 쌍수라고 했네요. Z는 다음과 같이 이제 최악의 전자가 몇 개 있다? 7개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하다? 1개 각각 필요로 한다. 그러면 1개씩 내놓고 결합을 하는 거니까 공유 전자 쌍수는 몇 개이다? 1개이다 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비공유 전자 쌍이 그래서 총 몇 개 남는 것이다? 각각 3개씩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기억선자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었던 선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표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간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A와 B는 생물권과 수권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바람의 영향으로, 바람이니까 이제 기권이겠죠? 해수의 혼합. 그러면 해수니까 이건 수권이구나 라고 바로 가시면 되겠고, 수권과 생물권 사이에 나타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건 생물권과 기권 사이다 라고 이제 줬어요. 따라서 B는 수권인가요? 아니요, B는 생물권이네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다 라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선지. 기억은 혼합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물어봤죠? 이제 우리는 해수의 깊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깊이에 따라서 온도 분포를 보는 거였죠? 그러면 온도가 일정했고요. 그리고 쭉 다음과 같이 떨어졌다가 일정해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혼합층이라고 했던 거고, 밑에는 수온약층이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를 스매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서 다음과 같이 섞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다는 맞는 선지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니까 이건 기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육상식물에 흡수되어 강합성, 이거는 생물권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권과 생물권 사이에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봅시다. 다음은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물체 A, B, C의 정기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와 B는 순수한 반도체하고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C는 도체이다 라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구를 관찰을 해보았다 라고 했고, A를 B로 바꾸어 나를 반복했고 B를 C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A에서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B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B가 순수한 거고, 얘는 불순물을 이제 첨가했다. 그러니까 결국 도핑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C는 도체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전구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기억은 동그라미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A는 불순물을 첨가한 거니까 틀린 선지. 자유전자는 C가 B보다 많다. 네,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가시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였고요.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육상 식물에서 이제 대기 쪽으로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는 게 있고, B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고, 증산작용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식물에 있었던 물이 대기 중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증산작용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말.
B 과정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물이 흘러간 흔적에 따라 지형 자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물의 순환은 주로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원은 총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가 있었죠. 뭐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나 지진이나 뭐 판의 움직임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거였고,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조수간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 말고는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결국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다음은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였고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에 해당한다?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위체의 연결 방법, 펩타이드 결합이 나타난다. 아미노산은 다음과 같이 C에 H에 겹사슬이 있고 NH2, 그 다음 COOH였죠? 그럼 이제 여기 옆에서 NH2 있는 부분 중에 H하고 OH가 서로 결합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지게 됐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고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 이제 우리가 다시 나타내면 C, 이중결합 O, 질소, H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다음 특징. 단위체의 종류와 별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와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고, 예체 인슐린, 호르몬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밀레이스, 효소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뭐 항체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거는 호르몬, 효소, 항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헤모글로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나온다면, 뭐 액틴 필라멘트나,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나, 이러한 근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이 형성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될 때 물이 첨가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게 되는 거죠. 팔수 축합이니까. 그 다음 헤모글로빈은 디귿으로 적절하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다음은 화산활동에 대해서 학생 A와 B가 나눈 대화이다. 화산활동은 인간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화산가스, 화산세설물, 용암과 같은 화산 분출물이 나온다. 이건 이제 고체 물질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액체 물질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체 물질에 해당하고, 화산가스에서 그래서 누가 많다라고 했냐면, 물이 매우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증기가. 화산활동은 그래서 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억이 분출될 때 탄소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화산재는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감소시킨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얘가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들어올 때 반사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으로 적절하다라고 가시면 되겠고, 화산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화산활동이나 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둘 다 나올 수 있다라고 가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 사이의 결합 규칙성에 대한 탐구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DN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T 사이와 G는 C 사이와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A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T에 해당하고 A고 A였고요. G였기 때문에 여기는 C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C였기 때문에 여기는 G가 되는 거고, T니까 A고 A니까 T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억니은 디귿 리을에서 동일한 염기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염기의 개수를 동일한 염기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1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기억에선 TTT니까 3개라고 나타낸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3개라고 했기 때문에 CCC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G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에서는 G 연속되니까 이건 2라고 해주신 거고, 리을에서는 보니까 똑같은 게 연속적으로 나타난 게 없었어요. GTA니까. 그래서 얘는 1이다 라고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2인가요? A는 1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고요. 디귿과 리을에서 아데닌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디귿에서는 아데닌 개수 하나, 리을에서도 하나.
그러니까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가닥 1에서 타이밍의 숫자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4개 있네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관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와 B에서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건 핵산이 하는 역할이에요.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를 포함하냐? 단백질은 CHON, 핵산은 CHONP. 그럼 전자수가 4인 원소는 탄소. 그러니까 둘 다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가 5X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핵산이고요. B는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둘 다 들어가는 게 기억, 다음과 같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니은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를 포함한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고 A는 동그라미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RNA는 핵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하므로 기억과 니은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그러면 메테인,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포도당을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누겠다라고 했고요. 이온결합 화합물인가?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온결합 화합물이 있으니까 나의 이온결합 화합물이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가 기억인 거예요. 그러면 가는 니은이죠. 화학식에 산소가 포함되는가? 산소가 포함되는 건 얘네 두 개네요. 그리고 이온결합인 거니까 X는 MgO에 해당하는 거고 Y는 C6H12O6 그리고 얘는 CH4에 해당을 하는 거죠. 따라서 가는 기억인가요? 아니요. 가는 니은이니까 틀렸고요. X는 MgO가 맞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물어봤네요. Y 같은 경우엔 탄소, 수소, 산소니까 Y는 3개, X는 MgO니까 2개, Z는 CH4니까 2개.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CHO고 얘는 CH인 거예요. 그래서 Y가 Z보다 많다는 맞는 선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의 판경계이다. A 같은 경우에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을 하는 거죠. B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존형 경계에 해당하는 거고 북아메리카 판에서 나타나는 보존형 경계니까 이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A는 발산형 경계가 맞고요. B에서 북아메리카판이 태평양판 아래로 섭입한다. 이건 섭입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엇갈리고 있는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 화산활동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활발하다. 우리 이제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B에서가 A에서보다 활발하다는 틀린 선지가 돼서 1번에 해당한다 라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미안한데 이거는 잠깐만 확대 한번 하고요.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정리하라고 했냐면 발산형 잠깐만 이거 줄일게요. 자, 발산형 경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 수렴형 경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존형 경계가 있었죠. 근데 이제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대륙과 대륙에서 해양과 해양에서 나타났고요.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충돌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섭입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충돌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 대륙과 대륙 사이. 섭입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죠. 대륙과 해양, 해양과 해양이라고 했어요. 이거 잠깐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연결해서 대륙과 대륙, 해양과 해양 이렇게 갔어요. 자, 보존형도 몇 가지였다? 두 가지였다. 대륙과 대륙, 해양과 해양에 대한 이야기였죠. 첫 번째, 지진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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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발. 얘는 천발에서 중발 사이. 여기는 천발에서 신발, 여기도 천발에서 신발. 두 번째, 화산 폭발. 화산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얘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가는 거였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형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떠한 지형이었어요? 열곡대. 그죠? 그 다음, 해양에서는 해명이 나타나는 거였고, 충돌형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습곡, 산맥이 나타난다.
해양에서 뭐가 나타난다? 해, 구와 호상, 열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대륙과 대륙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 해양이다. 결국은 둘 다 뭐가 나타난다? 변환, 단층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우리는 봤어요. 자, 마지막 지역은 기억하자라고 했죠? 열곡대는 어디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만약에 하나 더 나온다고 하면 아이슬란드 영곡대. 여기까지 기억하자라고 했고, 해령 같은 경우에는 동태평양 해령, 또 하나는 대서양 중앙해령. 그렇죠?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한 거예요. 잘 안 보이겠다. 다시 한번 씁시다.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충돌형 같은 경우에 이제 스콕산맥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인도 바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 그리고 대해에서 나타나는 스콕산맥은 어디다? 안데스 산맥 기억하자. 그리고 일본 기억하자. 해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해구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알류잔 열도가 나오긴 하겠지만 걔는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꼭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우리 최소치만 일단 적고 있는 거예요. 해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기억하자? 마리아나 해구를 기억하자 라고 이야기한 거고, 변환단층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를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네, 산 안드레아스 단측 정도는 기억하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니까 꼭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 외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